신입이 뭘 안다고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냐고요? 그게 처음엔 저도 무서웠습니다. 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놓치고 있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학벌이 실력이라면 전 늘 벽 밖에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였어요. 이게 다 운이라면 전 그 운을 만들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견딘 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를 의심받는 사람에게만 더 오래 걸리죠. 고졸 출신 신입사원이 대기업 임원들의 시선을 단 한 번에 바꾼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책상 하나 없던 공장 현장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결국 회의실 중앙을 뒤집는 기적 같은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배움과 기회가 얼마나 다른지를 증명한 한 남자의 조용한 반격입니다. 감동이 전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모난 아이디 카드가 가슴에 붙어 있었고 머리는 이른 시간 미용실에서 다듬고 온 듯 가지런했다. 하지만 어느 문을 지나야 할지 모르는 눈빛은 낯선 환경 속에서 떨림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 옆에 서 있던 중년 임원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다. 요즘은 고졸도 뽑네.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 봐. 현수 씨는 듣지 못한 척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에 대답을 해도 하지 않아도 불편해질 것을 알았기에 그는 오로지 증명 하나만을 목표로 출근해 왔다. 비싼 옷도 좋은 학교도 없었지만 기억 속에 새겨둔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첫 회의. 회의실은 번듯한 정장 차림의 고위 임원들로 가득했고 신입사원 현수 씨는 말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앞엔 수십 장의 PPT가 넘겨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전략, 바뀐 숫자만큼이나 공허한 내용들. 그러다 한 장의 그래프를 바라보던 태식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현수 씨, 이거 당신이 한 거라던데? 설명 좀 해보시지. 차가운 시선이 동시에 쏟아졌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현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현수 씨는 인천의 한 공업지대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도시락 가게를 하며 가족을 지탱해왔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에 들어갔다. 낮에는 기계 앞에서 땀을 흘리고 밤이면 중고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독학을 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야 했고 누구보다 절박하게 미래를 그렸다. 처음부터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는 꿈은 없었다. 그저 한 발 위로 올라가고 싶었다. 자격증, 현장 경험, 비용 절감을 위한 제안서 현수 씨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법을 익혔다. 작업 동선을 바꾸면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단가 조정이 어떻게 전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며 체득했다. 그러던 중 유정 씨의 눈에 띄게 되었다. 대기업이 주최한 외부 현장 아이디어 공모전. 현수 씨는 작업 단위별 생산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팀장 유정 씨는 그 안의 표현과 구조, 무엇보다 현장을 꿰뚫는 눈을 알아봤다. 이 친구 고졸인데요? 라는 말이 따라붙자
유정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채용해야 해요. 이력보다 경험이 말하잖아요. 그 결정은 인사팀 안에서도 큰 논쟁을 불렀고 최종 면접에선 전략기획부 임원 태식 씨의 반대가 극심했다. 저런 배경의 친구가 과연 이 구조 속에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적응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건 우리 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직접 길을 내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현수 씨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회사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한편 태식 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줄곧 본사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었다. 숫자와 문서로 세상을 설계했고 검증된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다. 학벌은 그 검증의 대표적인 지표였고 그렇기에 현수 씨와 같은 인물은 그에게 있어 이질적인 존재였다. 기훈 씨는 실무 대리로 오히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현수 씨를 처음 맞아준 인물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의 성실함과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간식 하나 더 건네주고 회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주며 작은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팀 분위기 전체가 우호적인 건 아니었다. 식사 시간, 회식 자리, 보고서, 회람 중에도 고졸 현장 출신이라는 말은 조용히, 때론 명백하게 그를 향해 날아왔다. 현수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고 하나씩 숫자를 정리했다. 왜냐면 그 숫자들이 언젠가 자신을 말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회식 자리.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 속에서 현수 씨는 조용히 맥주잔을 들고 있었다. 잔을 비우기도 전에 돌아오는 말들은 무심한 듯 날카로웠다. 요즘은 학교보단 운이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현수 씨, 수학은 좀 해요? 요즘 데이터 분석하려면 복잡한 것도 많던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셨다니까. 그래도 엑셀은 할 줄 아는 거죠? 농담처럼 포장된 말들, 그 속에 숨은 선긋기는 분명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천천히 돌렸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손끝은 잔을 닦는 듯 헛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내의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졌다. 팀원들은 보고서를 넘기며 슬쩍 이 부분 이해했어요? 라고 물었고 프린터 근처에선 그래도 이 친구는 숫자보단 손이 빠르지라는 말이 들려왔다. 한 번 웃어 넘기려 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마음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사전략회의 일정이 잡혔다. 회장단 앞에서 각 부서별 중장기 전략을 보고하는 자리. 기획실 내부에서도 한 달 전부터 보고서 작업이 시작됐고 현수 씨는 단순 자료 정리만 맞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기훈 씨가 슬며시 말했다. 현수 씨가 정리한 분석 말이야. 팀장님이 보시고 발표자로 세우자고 했어.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특히 태식 씨는 말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기훈 씨를 바라봤다. 신입이 보고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의 말엔 웃음도 질문도 없었다. 오로지 차가운 반문만이 있었다. 결국 발표자는 현수 씨로 결정됐다. 그러나 발표 자료는 PPT도 수치 계산 시뮬레이터도 아닌 단 한 장의 칠판과 몇 개의 마커펜.
현수 씨는 스스로 요청했다. 제가 직접 보며 정리한 거라서요.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태식 씨는 회의 전날 밤 유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네요. 한번 무대 위에서 뭔 소리를 하는지 잘 지켜보시죠. 그날 밤 현수 씨는 혼자 남아 칠판을 연습했다. 3년간의 생산원가 흐름, 유통비용 구조, 현장별 단가 편차. 그는 이 모든 숫자를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문서 속 데이터가 아닌 그의 몸으로 겪은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의 문이 열렸고 그 앞엔 한 장의 칠판이 놓였다. 그리고 현수 씨가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은 고요했다. 벽을 따라 앉은 임원들, 태식 씨를 포함한 전략기획부 간부진, 그리고 유정 씨까지 모두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 칠판 앞에 선 한 신입사원 현수 씨. 그의 손엔 노트북도 리모컨도 없었다. 오직 검은 마커펜 하나. 칠판 한쪽 끝에서 그는 숫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2019년 3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의 월별 생산원가 평균입니다. 다음은 원가 대비 순이익 편차입니다. 출하 기준별 수치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 상반기 납품 단가와 실현 단가 간 격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칠판 위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듯 이어졌다. 누군가는 수첩을 꺼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처음엔 얼마나 아나 보자라는 표정이던 임원들의 얼굴엔 점차 놀라움과 집중이 서리기 시작했다. 현수 씨는 단 한 번도 자료를 보지 않았다. 모두 암산이었다. 심지어 계절별 공정 비용의 상승률까지 정확하게 말하며 그에 따른 전략적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역산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줄인다보다 덜 망가뜨린다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실제 비효율을 깎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유정 씨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들려온 의자 끄는 소리. 태식 씨였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물었다. 지금 당신이 말한 구조조정 방식? 이건 누가 짰죠? 기존 전략팀에서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한 적이 없는데. 현수 씨는 그제야 칠판에서 몸을 돌렸다. 제가 짠 겁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직접 생산 라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받고 계산했고 나름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건 제가 겪은 현실이니까요. 말이 끝나자 실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묻어났다.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노트북 화면을 껐다. 그 침묵은 승복과도 같았다. 숫자로만 움직이던 회의실에 처음으로 현장의 체온이 스며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자리를 쉽게 뜨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누군가는 칠판 앞에 서서 메모를 남겼다. 현수 씨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마커를 놓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칠판을 바라봤다. 그 모든 시선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숫자가 자신을 증명해줬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회의는 끝났지만 여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엔 작은 파장이 돌았다. 봤어?
전략회의에서 신입이 칠판 하나로 발표했다던데. 그거 다 외운 거래. 3년치 수치를 전부. 고졸이라며? 거기서 시작한 거라던데?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이 섞였던 그 이름이 이젠 회의실 밖에서도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란 언제나 축복만은 아니었다. 다음 날 현수 씨는 팀 미팅에 참여했다.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어떤 이는 존중을 담았고 또 어떤 이는 어딘가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한 번 회의 잘했다고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팀장님도 신입한테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기훈 씨가 조용히 신경 쓰지 마요라고 말해줬지만 현수 씨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변하고 있음을. 그 무렵 태식 씨는 전략기획 전체 회의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을 꺼냈다. 다음 분기 전략은 기존 프레임을 일부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신입 현수 씨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 그걸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실험 모델로 적용해 보죠. 그 말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신입의 이름이 임원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실무자조차 쉽게 인정받지 못했던 공간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전략 방향으로 검토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유정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걸 증명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갈등을 해소해주진 않았다. 업무가 배정되던 날 현수 씨에게 주어진 파일은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으려던 복잡한 해외법인 데이터 정리였다. 이건 내가 잘하잖아. 암산도 잘하고 눈썰미도 있고 농담처럼 건넨 말 속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것도 해봐라는 묘한 기대와 경계가 섞여 있었다. 현수 씨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열었다. 수백 개의 시트, 얽힌 코드, 불명확한 수치. 그는 밤을 새우며 정리했고 이틀 후 새벽 완벽히 정돈된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태식 씨가 불쑥 그를 불렀다. 내가 틀렸던 것 같소? 배워야 할 건 학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군. 현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회만 주시면 증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사무실 안에서만 울리지 않았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모두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성과가 드러나자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다. 현수 씨가 정리한 해외법인 자료는 기존 전략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사내 포털 게시판에는 현장 감각이 살아있는 분석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벽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공연히 칭찬하던 일부 선배들은 슬며시 발을 뺐고 신입이 너무 빨리 앞서간다는 얘기가 복도 끝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자기도 이젠 좀 눈치껏 굴어야지. 너무 튀면 오래 못 버틴다니까.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암묵적인 질서와 위계의 균열에 대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기훈 씨는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점심시간을 피해 사무실에 앉아 있는 현수 씨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가 너였다면 조금만 속도 늦췄을 거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오래 가기 위해서라도. 현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성과를 내도 인정받아도 늘 조심해야 하는 위치. 그에게 돌아온 건 칭찬만이 아니라 경계도 함께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본부장 주재의 전사브리핑에서 찾아왔다. 이번 발표는 실무자급 참여가 허용된 첫 자리였고 유정 씨가 조심스레 현수 씨를 추천했다. 태식 씨는 반쯤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이젠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해보게. 그러나 발표 당일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다. 자료 준비를 맡은 다른 팀에서 일부 수치가 뒤바뀐 채 전달된 것이다. 현수 씨는 현장에서 그 오류를 눈치챘지만 이미 발표가 시작된 후였다.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다. 태식 씨의 시선이 날카롭게 흔들렸고 일부 실무자들은 속삭였다. 신입이라 이런 실수하는 거지. 하지만 현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해당 수치는 내부 집계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결과입니다. 지금 바로 칠판을 통해 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칠판 앞에 섰고 주어진 시간 5분을 넘겨 정확한 비율과 수익성 변화를 즉석에서 다시 계산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재정리된 수치가 전광판에 옮겨졌을 때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좋아요. 준비가 아니라 대응력으로 보여주셨네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식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난 처음부터 틀리게 봤소. 현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웃음은 오만도 아니었고 자신감도 아니었다. 그저 버텨낸 사람만이 짓는 묵직한 안도의 표정이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이 보아야만 했던 사람에서 기억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밤늦은 사무실. 대부분의 불은 꺼지고 창밖으론 인천항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모니터 불빛 아래 현수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발표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쉴 틈이 없었다. 비로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순간이었지만 그 뒤엔 더 커진 시선과 더 높은 기대가 함께 따라붙고 있었다. 그날 이후 팀원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를 지나칠 때면 슬쩍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생겼고 기획회의 중 이 부분은 현수 씨가 더 잘 알 겁니다라는 말도 들려왔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히 거리를 두며 그를 특이 케이스처럼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를 대표하는 연간 전략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임원급 회의에서 추천된 인물 중 실무 작성 담당자로 현수 씨의 이름이 공식 지명되었다. 사내 메신저에 그 사실이 돌았고 찬사와 놀라움이 함께 뒤섞였다. 진짜야? 그 신입? 인사팀에서 엄청 밀어주는 모양인데? 성과야 뭐 인정하지. 근데 좀 빠르긴 하지 않나? 사무실 구석 몇몇 자리에서 흘러나온 그런 말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현수 씨의 마음에 들어왔다. 밤늦게까지 남아 정리를 하던 현수 씨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한복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칠판 한가득 그려둔 전략 지도와 수치를 바라보다 문득 머리를 숙였다.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렸다. 내가 정말 이 자격이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뭘 위해 이토록 버티고 있는 걸까?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정 씨였다. 그녀는 커피 2잔이 든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한 잔 받아요. 안 그러면 나 혼자 2개 다 마실 것 같아서. 현수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칠판을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꺼냈다. 내가 처음 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을 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무도 내가 뭘 말하는지 듣지 않던 그때 난 처음으로 소외라는 게 뭔지 알았죠. 그래서 현수 씨를 뽑은 거예요. 나는 내 젊은 날을 다시 기회 주고 싶었고 당신은 그걸 내게 돌려줬어요. 현수 씨는 말이 없었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고됨을 무너뜨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처음으로 홀가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결국 자신이 증명하려 했던 건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마음 하나로 그는 다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 초여름의 첫 더위가 찾아온 날 대회의실에는 임직원 수백 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사, 전략 발표회 그동안 부서별, 직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대표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는 날이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한 명의 신입사원이 최종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공지가 돌며 행사 전부터 회사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수 씨, 처음엔 호기심이 앞섰고 일부는 냉소 섞인 기대치를 품었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그 분위기는 곧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PPT 대신 프로젝트 보드와 수작업으로 정리된 전략표를 꺼냈다. 3년 지원과 구조와 수익 구조의 반전 가능성, 각 부서 실적 기반 예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라는 실무 제안을 내놓았다. 현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느끼는 공정의 불균형, 반복되는 낭비,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하는 건 책상 위가 아니라 바닥 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데이터는 설득력 넘쳤으며 무엇보다 제가 겪었던 곳에서 시작한 전략입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엔 강한 진심이 실려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대회의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후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곧 전체 직원에게 번져갔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을 흔들며 그에게 엄지를 세웠다. 그날 저녁 인사팀은 사내 뉴스레터에 혁신의 시작은 바닥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그의 발표를 상세히 실었다. 그리고 이길 오전 현수 씨의 개인 사내 메일에는 12통이 넘는 미팅 요청이 쏟아졌다.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런 시선이 우리 팀에도 필요하다. 현수 씨, 혹시 우리 부서 전략팀에 합류할 생각은? 유정 씨는 조용히 그의 자리에 커피 한 잔을 놓으며 말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당신 자리는 확실하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의 공장, 새벽 냄새, 땀으로 젖은 손바닥.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지금 이 자리까지 그를 데려온 듯 했다.
그는 책상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야 시작이네. 전사 전략 발표회 이후 현수 씨의 이름은 더 이상 파격적인 신입사원이 전사 전략 발표회 이후 현수 씨의 이름은 더 이상 파격적인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사내 인트라넷엔 그를 칭찬하는 글이 이어졌고 한 부서장은 익명 피드백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다. 현장과 사무실을 잇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그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기획팀은 본격적으로 그의 제안을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했고 현장 중심 피드백 시스템은 시범 부서를 넘어 전사 적용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실제 현장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급격히 상승했고 보고 체계는 단순한 보고가 아닌 제안과 반영이라는 쌍방 구조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현수 씨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커피 한 잔에도 감사했고 이젠 그만 좀 고생하셔도 된다는 말에 늘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해온 방식이니까요. 한편 태식 씨는 더 이상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다. 나는 사실 자네를 시험하려 했었어. 하지만 결국 시험 당한 건 나였지. 사람은 말이 아니라 버틴 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더군.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누구도 더 이상 그의 이름 앞에 고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고 그는 그저 현수 씨로 우리 팀의 전략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기훈 씨는 어느 날 조용히 그의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처음 봤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속이 다. 현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절실했던 것 뿐이에요. 사무실 벽에 붙은 우수 직원 포스터에는 정장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칠판 앞에서 마커펜을 든 그의 모습이 걸렸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 증명은 말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한다. 언젠가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했던 날 누군가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했던 말이 있다. 요즘은 고졸도 뽑네. 이제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 다른 신입에게 그와 닮은 눈빛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때 그 신입처럼만 하면 뭐든 해낼 수 있어. 그가 바꾼 건 회사가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가능성의 기준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현수 씨는 회사 옥상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허겁지겁 해결했을 식사였지만 이젠 스스로 밥을 챙기고 하늘을 볼 여유가 생겼다. 그는 아직도 자리에 앉을 때 무릎을 2번 털고 앉는다. 공장에서 익힌 습관이었다. 보고서를 쓸 때 먼저 수치를 손으로 써보고 정리한 다음 엑셀을 켠다. 그 역시 공장에서 배운 감각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낡았다고 했지만 그 방식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사무실 한쪽엔 이번 분기 전략 실행 리더 명단이 붙었다. 그의 이름은 가장 위에 있었다. 부서장은 처음으로 사내 연설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수 씨는 단지 실력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를 일깨운 사람입니다. 겸손함, 절실함, 그리고 믿음.
한때 그를 운 좋은 신입이라 말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보고를 올리기 전 그에게 먼저 의견을 묻는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현장 기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발표 내용이 교과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다. 성과를 말하기보다 실수를 먼저 복기하고 칭찬을 받으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한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점점 더 신뢰를 보냈고 그는 결국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되었다. 퇴근길 회사를 나서던 현수 씨를 인사팀 신입이 불렀다. 현수 선배님, 저도 고졸이에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춰섰다. 가끔은 무섭고 가끔은 버겁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을까요? 현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고 버거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나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를 감싸 안았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의 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 자신의 길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남았다. 결국 증명이라는 건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차갑던 시선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묵묵히 걸은 시간, 그것이 그의 모든 대답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벌보다 태도와 노력으로 세상을 바꾼 현수 씨의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